그래서 이제 토이님이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일 흥미가 있으신 주제죠. 최근에 네. 되게 핫하고 저희도 관심이 있죠. 그쵸. NFT 또 활동을 또 하신다고 네. 얘기 들어서 어떻게 또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NFT에 대해서 토이님 조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뭔가 값어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누구나 이거를 가지면은 그거에 대한 저작권, 그걸 보증하는 시스템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묶어서 이제 증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티스트에게는 약간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가치를 또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NFT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좀 검색하면 또 더 디테일하게 설명된 영상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은 아실 거고, 일단은 아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 그냥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하고 되게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바코드 개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플랫폼에서 블렌더라는 걸 또 공부하셔서 거기에 뛰어드셨는데 괜찮게 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그거 좀 얘기 좀. 네, 어떻게 하게 되시는지랑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NFT를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식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NFT라는 건 디지털 작품 또 디지털화된 어떤 것입니다. 그거를 거래에 사용되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NFT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only one 하나만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이거 사실 뿐,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독립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보증서처럼 만든 게 NFT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뛰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NFT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열린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FT에 대한 설명은. 아니 근데 기존에 막 귀여운 것들 2D 그림으로 막 여러 가지 하시다가 그것도 효과도 나름 잘 나오고 있으셨고, 근데 갑자기 블렌더라는 거를 공부하셔서 NFT라는 시장에 덜컥 들어가신 게 어떤 계기가 있던 건지, 그걸 또 계산하고 또 블렌더를 공부하시고 거기 영어로 써있는 뭐 댓글들 보시고 또 분석하셔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댓글을 분석하기보다는 원래 블렌더라는 무료 툴이잖아요. 블렌더는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료인 점이 엄청 강력해서 원래 3D를 만드는 거에 대한 욕구는 되게 컸어요. 근데 모티베이션이 좀 부족했죠. 아무래도 3D 장르로 넘어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2D에서 넘어가는 거가 이제 해야지 하면서 이제 자꾸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계속 이제 자료만 이제 저장을 했었어요. 눈으로 보면 언젠간 하겠지 그러면서 눈도장만 계속 찍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 진짜 안 하면 사람 아니다 했는데 2번 사람 아니었다가 드디어 사람이 되셨네요. 드디어 이제 마늘과 쑥을 먹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튜토리얼 보면서 이제 익히다가 NFT로 제가 진입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또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게 이제 저의 모티베이션이거든요. 내가 만든 작업물들을 생각한 가설과 녹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반응이 있으면 또 해야지, 이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거든요. 거기서 불이 붙었죠. 이제 어떤 분이 그거 NFT화 시켜가지고 작품을 올려보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셔서, 평소에도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이제 댓글로 저도 이제 물어봤죠. 이제 막 물어보고 메시지가 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막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패친 분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처음 진입을 하면서 막 돈도 좀 들고 그게 이제 그 가상화폐를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실수하면 돈이 그냥 나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몇 번 겪고 블렌더로 하게 되는 좀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렇게 내 작품을 팔아볼 수 있다 이런 포인트. 기존에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2D로 네. 해도 되지 않으셨어요? 원래 잘하는 그런 기술로? 그쵸. 근데 다시 이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죠. NFT를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네. 2D 작품과 그림 작품과 3D 작품과 그 음악이 녹여져 있는 3D, 2D 작품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봤을 때도 한참 보면은 이제 별 세계 같아요. 다른 세계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 거래가 왜 이루어지고 왜 구매를 하는지 정확하게 체감을 못하고 있었던 터라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서도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죠. 아니 그 앨런 머스크 여자친구분의 그 그림 한 장이 68억에 오. 근데 사실 그 NFT로 그렇게 많이 벌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보는 눈이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정말 1억 천금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은 NFT는 생각보다 그렇게 1억 천금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다만 내가 할 줄 아는 스킬로 이걸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자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시장이라고 느껴지고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사람들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퀄리티 부분에 저희가 너무 많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충격을 받잖아요. 이런 게 몇 억이라고? 라는 생각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데 사실 그거를 위한 그 사람의 어떤 작가의 가치나 이 사람의 성장 그 가능성이라든지 컬렉터의 마음을 훔치는 무엇인가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작품의 그 테크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거. 그쵸.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그 NFT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는 거는 어떤 밈이라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인 것인가,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옛날에 SNS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지표였더라면 NFT는 그것을 사랑하는 컬렉터가 있는가에 대한 거가 좀 더 조금 다른 시장이지 않을까. 그 가수 송민호 씨 있잖아요. 송민호 씨가 많이-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네. 실제 화가 활동도 하시고. 근데 애초에 그분의 네임밸류나 네네. 원래 그 사람 자체 브랜딩이 이미 세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NFT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서 활동한다. 그럼 더 값어치가 남다르겠네요. 그쵸. 그냥 어떤 인지도랑 이런 면에서 보통의 사람들보다 뛰어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많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디지털 작업물이지만 예. 원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콜렉터들이 봤을 때 약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그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콜렉터들도 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겠네요. NFT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2차 판매 시스템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차 판매 화질 떨어져서 판매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본입니다. 원본. 네, 중고라고 날지 않습니다. 디지털 작품이잖아요. 좋네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제 그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거쳐서 이게 지금 어떤 거래가 되고 있고 얼마에 팔렸는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 작품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다만 이제 아날로그랑 다른 점은 영원히 남아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작품을 사서 파괴시키거나 하지 않는 이상,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쭉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보증서죠. 예, 되게 똑똑한 제가 보증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을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작가가 합니다. 작가가 처음에 가격을 결정하면 그거를 구매자가 사면은 내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 가격이? 그쵸. 그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이제 딱 나와 있는 거고 경매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것과 추가로 이제 2차 판매는 되게 강력한 점은 퍼센테이지를 제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판매가 된다면 로열티를 설정해서 로열티를 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또 그럼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원에 팔았어요. 팔아서 끝이 아니라 계속 수익 쉐어가 네. 들어오는군요. 2차 판매 되는 게 더 좋겠네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고 계속 판매되면 더 많이 벌겠네요. 야, 네. 로열티 진짜 받듯이. 알수록 너무 신기한 세계다.
거의 이제 저는 이거를 보는 거는 홈페이지를 했었잖아요. 토비워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작품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영원히 복제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밑에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커요. 그쵸.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이 원본을 선언하고 원본은 이 세상에 5개뿐이야, 1개뿐이야 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쓰는 사람들에게 원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디지털상에서 가능하다라면은 그거는 확고하죠. 디지털 작업에다가 시간을 들이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만약에 내가 5개만 했는데 50명 있어요. 그럼 5명 빼고는 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원본 증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멋지고 2차 판매 인쇄 독학으로도 좀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세요? 이거는 아직 정말 자체에서도 저도 사실 이 병행하다 보니까 온전히 이제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되게 일부분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 시장은 아직 정말 도화지 같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컨텐츠 컬렉터들과 아니면 크리에이터들과 콜라보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잡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은 되게 애매해요. 그 스킬적인 것들은 공부할 수 있지만 NFT 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해보면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소통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담 없이 그냥 누구나 뛰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쵸. NFT 작업물 한번 공개해 주셔도 되나요? 네, 판매되는 것들도 이제 공개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어차피 네. 원본이 그분들 거기 때문에 그 넓은 세상에 대한 그 소름도 좀 돋으셨고 충격도 받고 효과도 보고 하고 있으신데 이쪽 전망 좀 어떻게 보시고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주관적인 전망은 굉장히 저는 밝게 보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홈페이지로 디지털 콘텐츠들을 판매하고 있는 중이면서 또 그런 기술이 접목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은 되게 이제 긍정적일 것 같다 생각했는데 딱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라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어떤 내가 만든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고 그걸로 수익화를 하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아직 뭔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좀 자기한테는 조금 적어도 해야 되는 것들, 날마다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엄청난 것들을 막 했다기보다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 그 상태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 회사나 이런 곳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나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동은 회사가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것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이제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시간, 창작자분들은 그런 시간만 가지면은 언젠가는 동해요. 이거 만들어보고 싶어에 끝까지 가면 만들기 시작해요. 네. 하루에 조금이라도 퇴근하고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도 1시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나는 뭐를 만들고 싶어에 대해서 적거나 시각화는 해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만들진 않더라도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로라도 이렇게 보내놓거나 그런 식으로 나는 뭘 만들고 싶어, 나는 정말 재밌는 코미디 꽁트 10분짜리를 만들고 싶어, 막 그런 것들을 보내놔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쌓여서 이제 아이디어가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욕구가 생기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작업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제 내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라도 시도를 하고 네,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너무 모험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자기 안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 네.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 너무 무리나지 말고 만약에 직장이 없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된다면 온전히 빠져드는 것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미쳐버리게 쭉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창작자가 뭔지 다시 한번 진짜 아티스트가 뭔지 네, 머리를 때리는 크리에이터 저희도 아티스트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도 참 멘토링을 받은 시간이었고 네. 좀 이런 얘기를 한 소감이 어떤지 좀 물어봅니다. 네. 저도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 경험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두서없이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라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 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대단하죠. 열심히 그냥 네. 진짜 평범한 그 직장인입니다. 이게 뭐가 평범해요? 그래서 그 궁금하지 되게 좋은 얘기랑 이제 또 좋은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 평소에도 되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영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인터뷰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너무 이제 두서없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해서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정말 내용들이 전부 다 주관적이고 공식적이고 정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런 놈이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게 그거조차도 모르면은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거든요. 또 우리 크리에이터 제너리스트 크리에이터 모션그래퍼 아티스트 토비님의 쏘아올린 그 작은 공이 어떻게 또 커질지 모를 정도로 또 효과를 받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저 그리고 예. 토비워크도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좀 편집할 때 좀 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자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쿠폰이나 이런 것들 오. 코드를 드릴 테니까 오. 좀 저는 이제 좋네요. 이런 분들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네.